예, 보신 것처럼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이 확정돼 2030 엑스포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개항이 계획대로 되기 위해선 앞으로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준철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대구광역시 대구 신공항 얘기, 특별법 얘기부터 또 공법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답답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발표가 부산시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가덕 신공항 건설은 무엇보다 부산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그러니까 2년 만이죠. 구체적인 건설 로드맵이 오늘 나온 겁니다. 네. 당초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공항 개항 시점 그리고 이런 걸 놓고 줄다리기를 펼쳐왔는데요. 결국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하는 쪽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달 초에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찾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이 발표가 나왔다는 거 실사단이 오기 전에 뭐 좀 성급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확정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인 거고요. 앞서 노 기자가 정리한 리포트를 보면은 활주로 공법 하이브리드 얘기도 나왔었고 또 부유식, 그러니까 플로팅 방식도 있었는데 이제 매립식으로 확정을 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해양공항, 해상공항에서 이제 완전하게 육상과 해상에 걸쳐 있는 육해상공항을 짓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본 계획 그래픽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은 가덕도 남단 국수봉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여객 터미널은 보시다시피 육상인 남쪽에 두고 있고요. 활주로는 해상인 북쪽에 배치한 모습입니다. 이 활주로 길이는 3,500m입니다. 활주로 배치가 좀 위쪽으로 치우쳐 보이실 텐데요. 앞으로 가덕신공항의 여객 물류가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저 활주로 아래쪽에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을 고려한 배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과제들이 만만찮아 보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건 어떤 거겠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계획대로 2024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보상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겠지요. 네. 조기 착공을 위한 선결 과제인 셈입니다. 일단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에서 조기 보상 관련 법안은 통과한 상태입니다. 네. 기본 계획 수립 이후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인정이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인데요.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오는 8월 이후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형 토목 사업인데다가 토지 보상 외에도 어업권 보상 등도 걸려 있어서 보상에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내년 국회에서 보상 예산을 확보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또 환경 영향 평가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공항 건설 주변 바다와 육지, 동식물에 대한 환경 조사를 끝내야만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환경부가 내년 연말까지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시킬 수 있게 부산시도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환경 영향 평가와 앞서 이제 보상 문제는 가장 실무적인 논의인데 대전제입니다. 이거 해결이 돼야 이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초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리 조직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가덕 신공항 추진단 규모가 딱 1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로는 가덕 신공항 건설 자체를 지휘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인천공항 건설을 위해서 인천공항 건설공단을 만들었고요. 이 기관이 나중에 인천공항공사로 발전했듯이 가덕 신공항도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법이 발의됐는데요. 신공항 공기 단축과 안전한 건설 등 여러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게 하는 전담 조직을 둔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국회에서는 일단 다음 달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모두에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공항과 엑스포는 서로 도와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공항도 제대로 되기 위해서 엑스포가 유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서로 하나가 틀어졌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둘 다 부산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달 초에 이제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찾습니다. 이때 부산의 인프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아시다시피 공항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도 사실 이번 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중요합니다.
하지만 엑스포 유치와 관계없이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오늘 발표된 내용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예. 정부 의지가 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이번에 좀 제대로 추진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도국 노준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